오늘은 시와 재해석, 감상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느낌을 숨기기 위해서 디자인되었다고 브루스 립튼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언어 속에 감정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그 내면의 의미, 그리고 속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말 속, 우리의 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이 시와 그거에 대한 감상평을 통해서 또 다른 또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결이라는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무엇이 의미일까? 무엇이 행복일까? 무엇이 존재일까? 나 자신을 아는 것, 너 자신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임을 아는 것, 내가 울면 내가 울어야 하고, 내가 울면 내가 울어야 하는 시간의 착각을 넘어 미래를 지금으로 가져오는 자. 그는 존재와 하나이리라. 연결의 의미를 종결지었기에. 예, 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존재의 의미다.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한 관계를 이제 짧은 시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런 상호 어떤 마음의 상태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감상평이라는 재해석을 통해서 사례를 조금 더 들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아이의 울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걸 풀어봤는데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그 순간이 자신에게 도착하는 순간, 호흡은 혼자라는 침묵과 함께 소리가 사라진 세계, 그 깊이를 잃어버린 곳,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사랑하는 이, 유일하게 믿었던 존재, 마지막 보리였던 부모에게까지 버림받았음을 인식할 때 믿었던 이의 눈에서 외면받는 순간을 인식하는 순간 그는 가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낙인 찍는다. 이 세상은 더 이상 그가 있을 곳이 아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도움도 무의미하다. 그는 심장을 닫아버렸다. 세상을 향한 복수심과 함께 다시 돌이킴이 일어나는 건 그것은 기적이다. 그 문을 열게 하는 것, 그것은 아이의 동심으로 돌아가 그 눈빛에서 다시 반짝임이 일어나야 한다.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을 자각할 때 아이는 눈을 뜬다. 사랑이 거기 있었음을 스스로 깨달았기에 마음을 닫았던 자신에게 다가와 주었음을 자각하였기에 네. 이 아이의 상태 버림받고 그 내적 트라우마 속에 갇혀 살다가 그가 다시 이 행복한 그런 삶의 의미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사례적으로 표현받는데요. 먼저 위의 부분은 버림받은 아이의 내면적 심리세계를 표현해 놨죠.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지쳐있는 그런 심리세계인데 바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말을 잃어버리죠. 침묵 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하죠. 부모를 원망하든지. 예.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이나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책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내적 우울감과 고독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적 트라우마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학을 하든지 아니면 복수심을 갖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다시 기적과 같은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대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무한한 사랑.
진실한 사랑. 그것이 존재가 부모이든 아니면 타인이든 그런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얻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이태석 신부님의 그 남수단에서의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꼭 부모만이 아닌 타인을 통해서도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닫힌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것은 그 존재, 그 아이, 그 상처받은 존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눈이 열릴 때, 아, 이게 정말 진실한 사랑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자각할 때,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시의 의미와 그 감상평을 재해석함으로써 나타나는 의미가 이제 명료해지죠. 연결이 뭐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뭐고, 삶의 의미와 행복이 뭔지를 좀 더 명료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재해석한 벨기에 래퍼 가수의 해석과 또 다른 뮤비 해석을 이 래퍼가 보면서 생각의 전환 그리고 그 재해석의 깊이 들어간 부분들을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lost.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Saying that I miss you makes me miss you even more. Yeah. Is this talking about love? Or are they referring to their family that they're missing perhaps when they are touring away from their family, you know, all over the world because they're international, man. And Jin is worldwide handsome. Yeah, I know. So are they talking about that? Beautiful, Jimin. What if they are talking about the army, their fans? What if this is a message towards their fans? Could be that they can't wait to see your face, the fans' faces, because they're all over the world. They can't visit everyone at the same time. So perhaps that's what they're talking about. I like this, but it's not something I've necessarily listened to on my spare time because this is not my type of music. I am more a rap fan. I'm a rapper. I love rap. I love more aggressive. If I wouldn't be doing YouTube, I probably would have never heard this song ever in my life. That's just real. It's just I would have no idea if you guys wouldn't have told me how awesome these guys were. Well, I gave them a chance in my head. I was like, okay, let's try it. You know, people really want to see these reactions from BTS. Let's do it. And then I did it and I started to like it. You guys were smart. You were like, okay, listen to the rap line first. Listen to, oh, dang, the ciphers and outro tier. Listen to those songs first and August D. Dechita. Then we'll get them. Then they'll become an army. That's what you guys were thinking. I guess, hey man, I'm an army. And that's awesome. And I'll proudly say it. I'm a fan of these guys. I'm an army. We changed. I hate this moment, this time flowing. RM was also talking about time flowing. That he hate and time flowing. He was also addressing that in his verse, right? Time so cruel I hate it is what he said. And Suga says, what was it? Suga says, I hate this moment, this time flowing. They both said something somewhat similar with similar words. If you pay attention to the lyrics, you can see similarities in their song. That's what I like about their stuff. They repeat things the other members say, but formulate it in their own words. I like that. See, now he's talking about love. Like, who is he talking about? Are they addressing people that they were close to in the past, but then weren't anymore since they started to blow up? I'll just erase you because it hurts less than to blame you. Even in English it rhymes. I'll erase you, blame you. Bro, even in English it rhymes.
Se i vestiti simboleggiano le vittime, gli oblò delle lavatrici ricordano quelli di una nave, quindi anche le lavatrici. Oh my God. Now, yeah. Yo, this explanation is already there's so much going on. Hold up. So this represents the portholes of the ship. You know, like the holes in the ship you have like all next to each other? This represents that. Okay. Washing machines account for the ferry and the clothes are the people trapped inside. Jesus. Dove non a caso l'unica frase leggibile è John Forget. Non dimenticare. Oh my God. So the lyrics mean exactly what the the workers of the ship, what do you call it, the crew, the staff were telling the students, like, stay, and everybody that's aboard the ship that passed away, the instruction. What the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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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this happen? How can something like this happen, bro? Si introdusse nella nave o ruppe le finestre per liberare chi era intrappolato dentro. Yo. Uno dei soccorritori si. Oh my God, man. No, bro, you can see them trapped inside. Oh, bro, I can't, bro. You imagine this is someone's child, man. I'm a parent, man. I'm a dad. I got two daughters, you know what I mean? I can't imagine losing them. If I lose my daughters, I will kill myself. Like, I cannot imagine this shit. This is beyond mess up. This is hell, bro. This is hell. 여기서 봄날에 나오는 보고 싶다가 처음에 누군가 이 래퍼가 질문하죠.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족인가? 월드 투어를 떠남으로 이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또는 아미 팬들을 얘기하나? 아니면 이 방탄소년단이 뜨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그들과 멀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싶다고 말하나? 이렇게 다양한 것을 생각하죠. 봄날이라는 주제 노래 하나를 넣고서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유사한 키워드를 쭉 따라가죠.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너무 야속한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가사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런 감정들을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어떤 키워드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굴 대상으로 이 노래를 지었지? 이러고 나서 이 친구가 다른 뮤비 재해석을 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가사 해석이 나와요? 세탁기는 그 사람 타고 있던 배고 거기에 세탁기 앞에 보이는 그 부분, 유리 부분은 배의 창문들이고 거기에서 돌아가는 그 세탁기 옷들은 사람이 갇혀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신도 딸을 둘이나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들은 누군가의 다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대로 이입이 되는 거죠. 감정이입이 되니까 만약에 내가 두 딸을 잃는다면 난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큰 공감력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로서 감정과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 이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사례적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는 속뜻 아주 깊은 의미들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겉에 드러난 말이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마음의 뜻을 우리가 알 때 진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가는 감정을 그림으로서 표현하고 배우는 연기로서 표현하고 연주자는 악기로 가수는 노래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들이라는 거죠. 뭐 그림이든 연기든 악기든 노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도 하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말이나 글도 똑같죠. 근데 이 속마음을 몰랐을 때 우리가 오해하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그리고 제대로 된 소통, 왜곡이 되고 소통이 안 되죠. 오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연결의 시를 제가 챗 GPT에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아성찰과 인간관계를 다룬 시다. 그리고 첫 부분 연결이라는 제목을 사용해서 무엇이 의미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존재인지에 대해 질문을 제시하고 이러한 질문의 답은 나 자신과 너 자신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라는 깨닫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시는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며 서로에게 위로를 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내가 울면 내가 우려하고 내가 울면 내가 우려한다는 이 문장은 서로의 감정 공유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무엇임을 강조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는 시간의 착각을 넘어 미래를 지금으로 가져오는 사람이 존재와 하나 되는 거다. 이러한 존재의 연결의 의미를 종결지었다. 이러한 존재가 그래서 자아성찰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 세상과 연결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존재가 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정말 어떤 심리적 분석이라든지 철학적인 분석이 생각보다 잘 해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첫 문단은 우리가 자아를 성찰하고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임을 알 때 그것을 깨닫는다고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문단은 감정에 공감할 때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고 진정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인간관계는 공감할 줄 아는 연결을 할 때 가능하다. 서로의 깊은 속마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 되는 인간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울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또 별도로 챗GPT에서 해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버림받은 아이의 내면을 그린 거다. 아이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외로움과 고통을 겪고 아이는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보루였던 부모까지 버림받으면 완전한 절망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기적이 일어난 돌이킴은 그 엄마의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을 자기가 깨달을 때, 또는 이 엄마가 꼭 대상이 아니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인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 때 우리는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외로움과 고통을 겪는 아이의 내면을 솔직하게 이 시는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한 아이의 대상만이 아닌 독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또 이런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열린 결말로 해놓고 각자 자기에게 맞는 해석을 해보라고 모든 독자들에게 위로와 또 힐링을 주는 그런 글들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문단은 버림받은 아이의 내면, 마음이 닫혀버린 그런 트라우마에 갇힌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통이 뭡니까? 배신이죠. 또 사랑받는 사람을 어떻게 버림받으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봤을 때, 강아지랑 고양이가 버림받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고 가까이 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인간에게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고통은 배신과 버림받음은 크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아이도 그런 진실한 사랑을 깨달을 때, 대가 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을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그런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처, 고통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울음이 위의 부분은
상처받음으로써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울음이라면 아래 부분은 그 대가 없는 사랑을 통해서 그 기뻐하는 눈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다가와, 나도 너에게 다가갈게. 이렇게 서로의 연결, 인간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에 열리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 시에서는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시도 한번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 내면의 상태를. 보이는 5학년 위에 본 벽에 그 당시 동시 경연대 같은 거 해가지고 상 타면 판넬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거기 얘가 가을이 되면 나무는 너무나 이쁘다는 거예요. 향양색색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더 이뻐, 아니야 내가 더 이뻐, 이렇게 서로 다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옷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낙엽이. 낙엽이 시인인가? 그래서 야, 이런 시인이. 근데 이게 저도 무지하다는 것이 언제 알게 됐냐면 정신과 선배가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건 그런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애는 SOS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싸우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시가 이렇게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시가.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얼마만큼을 더 노력하고 더 생각을 해야 될까. 나 지금 조금 전에 소름이 돋았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얘기하신 대로 이게 참 시적으로 그렇죠. 너무 네. 멋지게 표현을 했다. 단풍이 그냥 떨어지는 것을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다가 이게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그래서 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있는 또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된다. 뭔가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이런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인, 남모르는 이런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뭐 삶이 정상 같지만 저는 죽음을 너무 보니까 살아있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많은 네. 여기 동시 재해석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단풍이 화려하게 피어 있지만 그게 네가 예쁘니 내가 예쁘니 서로 다투다가 다 떨어져 버렸다고. 근데 이게 그런 단풍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현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범죄 현장입니다. 이제 엄마, 아빠, 이 아이 셋이 다 죽은 그런 가족의 아빠의 그런 싸움에 의해서 죽은 그런 현장인데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보고 그런 소리를 외쳐도 우리는 그 내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고통의 소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면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을 때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부부 간에 또 가족 간에 또는 연인 간에 이런 진짜 속에 있는 대화를 한 번도 못 해봤다. 겉의 대화들만 왔다 갔다 했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분석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 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마음을 언어로 표현하고 불러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관계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는가?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이 그것을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게 하고 저걸 선택하지 않고 이걸 선택하는지를 이 과정을 좀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뇌를 들여다보면 아주 슬로우 비디오를 관찰해 보면 무언가를 바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죠. 무슨 체험, 무슨 경험을 얻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이게 뇌에서 가져오는 그런 고르는 작업이 있다. 네? 그러므로 인간은 그 과정을 조금만 더 깊이 관찰을 하면, 생각을 하면
훨씬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못 사용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진 않았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나 자신이 생각하고 나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반응하는 걸로 알지만 이건 하나의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 우주에 산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매트릭스라고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적 데이터들이 기억게 돼 가지고 이거를 저장된 걸 우리가 산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있다는 거야. 지적 데이터가 어디에? 우리 컴퓨터에는 하드웨어 있잖아요. 또 도서관에 가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뇌에도 이 기억의 지적 정보들이 저장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이 데이터가 연결되는 거죠. 예. 내가 이 기억을 이제 끌어내오는 거죠.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어떤 경험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끌어내어 오면서 어떤 작업을 하냐. 세 번째 단계 연산을 한다는 거예요. 연산이 뭐예요?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죠. 프로그램 작동하듯이 한마디로 내가 관찰을 깊이 해보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좋은가. 그래서 알아차린 인식의 단계가 바로 연산이다. 그래서 이 연산이 끝나면 가장 좋은 데이터 값을 내가 꺼내 가지고 아웃풋, 산출 데이터를 내가 선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가장 좋겠다 생각하고 의지가 이 A 값과 B 값이 있으면 내가 그래 B 값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거야 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알아야 하는 건 이 선택이 실행 과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선택하면 이걸 하는 것 같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려다가 저 선택을 하고 저 선택을 하려다가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선택해 놓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선택을 했어도 바꿀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으로 4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야 3초만 생각하고 결정을 해라. 이렇게 그냥 바로 즉시 그냥 말을 해버리고 행동함으로 우리가 금방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3초라는 게 바로 이 지적 데이터 연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선택을 딱 하고 나서 이게 좋겠구나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뭘로요? 말과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서 이 프로그램 내가 선택한 값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런 원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걸 결과치를 가져와 봤더니 이 결과가 잘 되더라.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에게도 상처 주고 피해를 주고 나 자신에도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되고 이런 결과치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에 대한 자기 말에 대한 행동을 책임을 져야 다음에 올바른 것을 더 나은 선택을 해갈 수 있는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지식인 거예요. 이제 더 진화되고 더 낫고 더 좋은 정보들을 내가 깨달아가는 그런 실수와 부족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데이터 값이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의 새로운 지적 정보로서 저장이 되는 거죠. 이게 인류의 지식이 되고 이론과 학문이 되고 철학이 되어서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지적 정보들이고 내 뇌에 이것이 저장되고 뭐가 돼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되고 신념이 되는 거죠. 철학이 되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무엇을 할 때 썼습니까? 또 다른 이러한 선택이나 어떤 내가 일을 진행해야 될 과정 속에서 이거는 만들어집니다. 이게 계속 인생을 살면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복하면서 롤플레잉을 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성장의 단계를 거치는 거죠. 모든 게 같습니다. 자, 피아노 치는 걸 한번 보시자고요. 처음 피아노 배울 때 어떻습니까? 제대로 노래를 칠 수 있나요? 보고도 치지만 이게 제대로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이걸 5년, 10년 치면 어떨까요? 보지 않고서도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나옵니까? 새로운 잘못을 수정하고 잘하는 것을 더 강화시켜 나감으로 반복함으로써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의식 속으로 끌어내어서 반복함으로 몸에 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10년, 20년 쌓이면 뭐가 됩니까? 체화된다고 그러죠. 내재화되기 때문에 예전에 없던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인격적이고 인성이 그 고상한 지적 성숙한 삶, 교양 있는 삶, 이런 정신적 삶으로도 높아지는 거고, 또 어떤 그 기술이나 재능적인 부분에서도 성장한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10단계의 과정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고르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뇌에서는 바로 말하지 말고 바로 행동하지 말고 이것을 고르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걸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이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을 내가 선택하면은 결과가 뭐가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훨씬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르는 게 바로 연산작용입니다. 계산하는 거죠. 이익적인 것만이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공전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이익 보면 다른 사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도 손해보지 않는 가장 최적의 삶을 우리가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카톡 했던 내용이에요. 엄마랑 대화할 때도 내가 갑자기 뭐라고 하면 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찾아와요. 예, 우리가 누구랑도 그러죠. 갑자기 입에서 확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고 욕이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엄마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한 번 거르는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로 대답하려는 게 사라지더라 이거죠. 네, 판사적으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지금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야. 행복을 주는 게 아니야. 상처를 줄 수 있어. 그렇게 떠오르니까 안 하게 돼요. 이렇게 말하죠. 모든 말과 행동이 적용이 돼요. 이렇게 돼 있죠. 뭔가 하기 전에 이제는 무조건 이 사람에게 사랑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말과 행동을 고르게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생님, 진짜 이게 마법의 문장이에요. 제가 굉장히 쓸데없는 행동만 했었네요. 예.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고르는 작업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상처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과 행동을 고르는 작업을, 데이터, 연산 작업을 이 뇌에서 생각하면서 거치라. 예, 이게 자기를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존재를,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려고 하지? 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지? 이게 자기 인식,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칠 때 좀 더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해석이 중요하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내면을 읽는 재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작동 원리를 보면 우리 마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감정, 정서, 심리. 국립국어원에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단계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감정은 정을 느낀다는 거죠. 느낄감, 사랑정, 정정.
진심이나 정성이나 인정, 사랑, 씀씀이 이런 걸 감정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이 감정을 우리가 느끼냐, 감지하냐. 이거는 대부분 이런 감정이 수용적으로 타인을 통해서 수동적, 수용적, 어떤 반사적으로 나한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인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기분 나쁜 느낌, 또는 싸한 느낌, 기분 좋은 느낌, 이런 뭔가 분위기로 이거를 캐치하는, 이 마음이 이 느낌을 캐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낮은 단계의 내 마음의 상태의 흐름이다. 그리고 잘 인지를 크게 명확하게 명료하게 인지를 못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이 감정보다 더 상위 차원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더 확장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이성이 감지한 감정이라 이거예요. 이 정서는.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는 원인과 실마리, 이 서가 여기 실마리 서거든요. 그래서 실마리가 이 감정이 어디서 오지? 이걸 찾아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거다. 이 감정을 표현을,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의 그런 감정의 표현을 예술적 표현으로 이걸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서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서정시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문학이나 예술로 표현해갖고 그 노래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져, 기분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사람을 안정시키고 순화시키고 행복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림이나 춤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술적인 게.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감정을 순화시킨다는 것보다는 정서를 순화시킨다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높아진 감정들을 낮추는데 이런 예술적인 분야를 가지고 인간을, 감정을 다스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명료하게 아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외부적 대상을 통해서 내가 순화되는 거죠. 네. 근데 세 번째 단계가 가장 고차원이면서도 심리 분석적인 상태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심 이치이잖아요. 마음의 원리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 분노하는 마음, 이리저리 날뛰는 마음, 막 이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내적 정보를 재해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은 수동적, 수용적이라면, 반사적이라면 이거는 능동적, 주도적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뭐인지 분석하는 단계죠. 그래서 재해석, 피드백하는 거고, 관찰과 사색, 상담, 코칭을 통해서 이거를 명료하게 인지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이 말투에 이런 심리가 들어있구나. 이런 언어에는 이런 심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차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깊이 있는 단계로 나아갈 때 내가 명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게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감정은 단순히 느낌이라고 얘기하자면 정서는 순화되는 거다. 이 감정이 순화되는 단계다. 심리는 뭐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거죠. 내가 뭘 알아야 선택을 하고,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근데 저 두 단계에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명료하게 인식하는 과정이 바로 재해석, 피드백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알아차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재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사례를 들어보자면, 고 최준실 씨의 아들 환희의 그 사례를 오은영 박사님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환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댓글에, SNS 댓글에, 자기 댓글에, 힘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많은 댓글들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나를 응원해 준다는 걸 알겠는데, 너무 동정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더라.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은영 박사님이 재해석을 해줍니다. 댓글 속 의미가 뭔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진정한 의미는 이런 거야. 너는 죽지 말고 잘 살아야 해. 너의 목숨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좀 버텨줘. 너는 삶이 주는 고통에 절대 널 저버리지 마. 이렇게 부탁하는 거라는 거죠. 예. 얘를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생명을 고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은영 박사님의 재해석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얘한테 얘기해 주니까 환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 어머니 대중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몰랐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그런 뜻일 수 있겠다는 걸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뜻이라면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되더라 이거요. 중요한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갈 복수심으로 살아갈 사람이 어떤 관점이 바뀌면 그 내면의 속뜻을 알게 되면 정말 오히려 타인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확장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를 쓰고 시를 읽고 노래를 듣고 그림을 그리고 춤을 보고 이 감정을 느끼는 것, 고마움도 느끼고 눈물도 흘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진짜 원하는 의미가 뭘까? 아까 방탄소년단의 봄날처럼 그 래퍼 가수도 그렇게 많은 노래를 부르고 들었지만서도 그 진정한 속마음하고 그 천지 차이잖아요. 그가 보여준 그 감정의 리액션은 천지 차이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더 이런 제시어를 통해서 확장성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